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4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이 현재 시장으로 풀린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플이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물량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언제쯤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고래들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에서의 매집은 곧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반드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현재 리플은 47억 달러 규모의 물량이 이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7억 달러 규모라고 하게 된다면 대략 2억 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대략 10억 개의 물량을 매달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매도라는 이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로 밀어넣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락업 해제가 있던 일정마다 그 전부터 하락을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죠. 하지만 락업 해제 일정이 지나고 나면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 매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리플의 락업 해제 일정이 있었을 당시에 우리가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5월 1일에 당시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그 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5월 1일에 가까워지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말고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5월 1일 그리고 5월 초에는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퍼지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후로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다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6월 1일에 10억 개의 리플이 언락될 예정이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5월 중순까지 리플이 상승을 하다가 이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가해지고 6월 1일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월 5일에도 5억 개의 락업 해제 일정이 이렇게 또 겹치게 되면서 당시에 6월 5일날 이렇게 리플이 4%가량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6월 5일 락업 해제 일정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줬듯이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다시 리플은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이 지나게 되면 이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줬을 때 리플은 현재 위치에서 하락보다는 상방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또 리플의 에스크로 지갑에서 물량이 계속 매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자들 리플에서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약 2억 개에서 3억 5천만 개의 리플이 이런 지불 서비스 및 생태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 확장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이런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리플이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리플이 좋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플이 좋은 상황에서 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유만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사용을 하려면 리플이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매수만 하거나 보유만 해오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게 부족해지게 됩니다. 리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리플을 사용하기 위한 리플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물량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크로 지갑에서 물량을 이렇게
해제시키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모두 이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서 리플의 성장에 아주 기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스크로 지갑에서 물량을 풀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리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에스크로 지갑에서 물량을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이 실사용되려면 시장에 일정 수준의 물량을 공급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이유는 리플을 아무도 매도를 잘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리플은 보시다시피 번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소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소각된 리플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 물량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공급량은 줄어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리플 또한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과 실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확장 기대감, 생태계 확장 본격화 보이신가요? 대부분 이런 기사들에 이런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이겠죠. 그런데 5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유로 실험 착수라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7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주축으로는 아마 리플이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들은 오늘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 그리고 여기서 이 리플이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 100배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게 뭘까요? 바로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이슈와 호재가 넘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통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받쳐주고 시장이 상승을 해야지만 이런 이슈들이 가격에 녹아들게 되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오늘 새벽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현재까지는 시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시장이 예상한 대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만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만 해도 시장은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만큼 이런 빅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코인, 자,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 전체 비중에서 둘이 합쳐서 70% 넘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우리는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인즉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시장이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 리스크는 아주 일시적인 것 뿐이고요. 현재 유가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리 결정 이후에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시장에서 70%를 차지를 한대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두 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게 뭐죠?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이더리움이죠. 그러면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딱 열어보시고요. 이 안에서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코인들 점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당연히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점검 받으실 방법은 보시다시피 고정 댓글란에 무료 코인 아빠 수익 내기 있죠. 여기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유 종목 진단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실시간 소통방 입장도 이렇게 받고 싶다 하시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점검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구성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관련 코인을 들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코인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기존에 저희 영상에서 이미 많이 추천을 드렸던 코인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 모두 들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까지는 먼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1차까지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 매수가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이렇게 추천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코인을 안 들고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수익 코인 어떤 거를 우리가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혼자서 하시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저랑 같이 해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서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코인들도 분명히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코인들이 있으시면 항상 편하게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점검 받으실 연락처, 자,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자, 010-1234-5678번이면 이렇게 똑같은 형식대로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바로 연락을 또 드려서 여러분들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전반적으로 리플에 대한 흐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현재 큰 변화 없이 계속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들이다. 그리고 앞서서 현재 위에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고래들의 물량이 유입된과 동시에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상승과 동시에 물량을 털어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스층 구간들을 보시게 되시면 여전히 이런 조정 구간에서 고래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리긴 합니다. 이런 물량들이 다시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통화 정책 이후에 오히려 시장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소통방에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하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신 만큼, 사랑을 주신 만큼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